매일매일 10km를 뛰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200km, 300km를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훈련이 누적되는 만큼 피로도 누적돼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의 휴식을 주고 한 4번에 뛴다고 하면은 10km도 가고 7km도 가고 장거리 하는 날 20km도 가고, 그리고 이게 20km가 되면은 다음에는 25km를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30km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페이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천천히라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 몸을 아는 거네요. 인정을 하는 것. 그 감을 또 기르는 것? 네,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새로운 시리즈 웰니스 라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건강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들어보는 장동선의 잘 살자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야심차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셨고요. 또 지금은 코치로 많은 사람들을 러닝과 마라톤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권은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큐브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런 위드 주디 감독 권은주입니다. 러닝을 박사님처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너무 겸손하게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권은주 감독님 이름 이봉주 감독님과 더불어서 정말 대한민국 마라톤계의 전설로 꼽히고 1997년도에 풀코스 마라톤 2시간 26분 12초 21년간 2018년도까지 유지됐던 기록인데, 이게 뛰어본 사람은 아는 게 그 당시에 신발 열악했고 러닝복 모든 것들이 열악하던 상황에서 21년 동안 깨지지 않는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 요즘 같으면 이 템빨까지 갖춰졌다면 와 정말 뭐 세계 신기록도 노릴 만한 그런 분인데, 저는 생활체육인 권은주입니다 이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저 러닝합니다 열심히 어필하고 다니는 1년 안 된 새내기 러너인데, 한국 마라톤의 전설은 저는 그냥 뛰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걸 보면 정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내공이 쌓일수록 변한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대회까지 출전해서 러너가 될 수 있을까 꿀팁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왕초보인데 내가 러닝에 입문하고 싶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처음에 왕초보부터 풀코스까지 뛰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연결. 쉬지 않고 오늘 훈련을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 이 두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고요. 왕초보들이 이제 러닝을 시작을 하고 첫 대회를 어느 코스 10km, 하프, 풀코스 어떻게 도전을 해야지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사실은 5km 대회도 있는 게 있거든요. 3km도 있죠. 3km는 가족 대회, 걷기 대회 이런 식으로 대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가족 전체가 만약 러닝을 시작을 하셨다면은 3km 부분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사실은 이 러닝이라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1km, 2km, 3km가 모여서 5km가 되고, 그 다음에 10km를 뛸 수 있으면 하프를 뛸 수 있고, 하프를 뛰면 풀코스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뛸 수 있는 그 과정들만 제대로 간다면 풀코스 완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일주일에 2번이라도 뛰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빈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라도 사실 매일 달리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매일 달리기가 매일 10km씩 일주일 내내 뛰는 게 아니라 7일을 나눴을 때 하루는 1km를 뛰고 하루는 2km를 걷고 그 다음에는 3km를 달리고, 이런 식으로 거리에 대해서도 강약을 주고 페이스에 대해서도 강약을 주면서 꾸준하게 연결해 가는 과정만 있다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10km 뛰어야 되니까 10km를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처음부터 뛰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고 10km만 하고 나는 하프, 풀코스는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빈도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0분 이상 유산소 쪽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습관 들이기. 나의 속도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나의 속도에 맞춰서. 뛰면서 심박이 너무 올라가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적당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일단 일주일에 3번을 꾸준히 뛰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30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0분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1km를 천천히 무조건 하고 그냥 지면에서 발을 뗀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걷는 거는 지면에서 내 발이 옆에 거의 떼지 않은 이렇게 옮겨가는 거고 얘는 위로 조금 점핑을 통해서 심박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의 생사에 대해서도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1km 갔으면 내일은 한번 1km보다 조금 더 가볼까? 이렇게 가보는 거고 뛰다가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은 다음 주에는 3km로 갈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천천히 꾸준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0km나 5km를 대회를 목표로 삼는 거라면은 좀 더 긴 시간을 저는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이라면 저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뛰어본 사람이지만 초보가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0km 대회 있잖아요. 신청했는데 됐어요. 그러면 요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 또 얼마의 준비 기간을 대략 잡으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의 피지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기본적인 체력이 되니까 일주일 만에 10km를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완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거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이상의 과정을 두고 그냥 완주라는 것만 두고 기록에 대한 강박증은 벗어두고 처음은 되게 즐겁게 걷지 않고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10km를 뭐 8분 정도 페이스, 7분 30초 천천히 뛰면서 1시간 10분 아니면 1시간 30분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좀 더 1초라도 당길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그래서 10km 대회를 다수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하프를 나가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1년이라는 과정을 두고 풀코스까지 가는 사실 1년 더 넘어도 돼요. 또 책으로 마라톤을 배운 저는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80-20 법칙이라고 그래서 내 실력이 늘어나려면 계속 세게 뛰는 게 아니라 80%는 정말 설렁설렁 편하게 하나도 안 힘들게 뛰고 20%는 그러니까 5번에 한 번 정도만 세게 인터벌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코치님? 훈련의 강도에서 강약을 줘야 되는 거니까 맞기는 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왕초보분들이 5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을 정도 체력이 되고 더 많게는 7km를 쉬지 않고 꾸준한 페이스로 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인터벌이라는 속도를 한번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 반복적인 인터벌 트레이닝을 경험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5km, 7km. 네, 5km나 7km를 쉼 없이 꾸준하게 달릴 수 있을 때 사실 그 인터벌이 되게 거창한 인터벌이 아니라 가령 30초를 빠르게 뛰고 1분을 쉬었다가 다시 30초를 빠르게 뛰고 1분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뛰는 거를 우리가 대부분은 100m는 그래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m가 넘어가지 않은 거리 내에서 빨리 뛰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거리를 뛰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7km를 다시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뛰었던 7km보다 좀 더 속도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같은 페이스 안에서 좀 더 편안한 페이스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 심박수가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7km 동안 달리면서 150, 160까지 막 최대 심박까지 치솟던 심박이 한 140, 150 하면서 한 10개 정도나 5개 정도나 서서히 내려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돼. 나는 강박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씩 빨리 뛰는 것을 경험해 봐라. 갑자기 200m를 하면은 100m는 빨리 가는데 100m는 완전히 천천히 가면서 구간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100m를 똑같은 속도로 뛸 수 있고 200m를 속도가 올렸으면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인터벌 거리도 늘려야 돼요. 초보들 같은 경우 사실 10km 대회만 뛰고 나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픈 데가 나오거든요. 네. 저만 해도 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상을 느끼고 나서 다음에 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회복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처음에 러닝을 시작을 하면 성장통이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맨날 걷는 것만 하다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내 체중의 3배, 4배를 주는 달리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느 날은 발목이 아팠다가 어느 날은 무릎이 아팠다가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뛰라고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짧게 3km나 5km 이내에서 최대한 짧게 끝내고 다음날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날 훈련을 한다던가 오늘 5km를 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아팠던 발목이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은 다음날도 가볍게 뛰어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 부상에 대한 거를 적응을 하면 되는 거고 뛰다가 통증이 되게 기분 안 좋게 계속 느껴지면은 스탑을 하고 바로 아이싱을 하고 쉬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한 2, 3일 정도 쉬는 거예요. 쉬고 난 다음에 그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러닝을 천천히 재개를 해요. 근데도 그 통증이 똑같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이제 소염제를 먹거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찰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초보의 경우에는. 내 몸을 조금 사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무조건 하고 아픈 건가 하면서 그때는 바로 스톱하고 걷고 아이싱 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발을 디뎠을 때 어제 아팠던 부위가 통증이 없다면은 그거는 오케이.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쪽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 3일 정도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하프 마라톤 이제 드디어 도전을 하려고 해요. 사실 10km까지도 어려워하다가 하프 마라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뛰고 나서는 이게 되네 이랬는데 지금 다시 뛰라고 하면 상당히 리스펙이 있어요. 이거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뛰면서 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초보자들은 첫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만일에 본인이 한 달을 준비하고 10km를 완주하셨다면은 하프는 그 배의 시간 한 2달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은 대회 2주 전에는 장거리를 끝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 20km도 뛰어봐야지 되고 조금 속도도 올려봐야지 되고 내 몸이 회복되는 과정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면은 2달 정도. 2달 또는 뭐 이제 내가 10km도 바로 못 뛰었다 그러면 2-3달 정도 두고 연습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속도가 있지만 한 달 정도 10km를 뛰는 거에 한 달 정도 과정을 밟으셨다면은 그 2배의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 거리에 대한 감각을 조금 두려움을 없애는 게 좋아요. 빨리 뛰지 않고 페이스가 느리더라도 내가 조금씩 12km, 14km, 네. 18km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이 정도가 20km, 21km구나 라는 감을 늘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매번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8대2 법칙처럼 오늘은 12km를 뛰었으면은 내일은 8km를 뛰는 거. 그리고 주말쯤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한 15km를 뛰어보는 거고 15km를 뛰었으면은 5km나 6km로 회복을 하는 과정을 밟는 거고 그렇게 거리에 대한 강약을 주시고 왜 웃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회복하라는 건 바로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회복론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제가 웃었던 이유는 이제 스마트워치가 운동 5, 운동 6, 운동 7이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욕심이 나는 거여서 하루에 운동 5, 6, 7을 다 해버렸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몸에서 다 허용하고 소화가 되면은 괜찮다고 우선은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훈련이 누적되는 만큼 피로도 누적돼요. 젊었을 때는 많은 훈련을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제가 20대에 달렸던 그 컨디션을 지금 못 내는 거는 회복력도 떨어지고 근육이 가지고 있는 파워도 떨어지는데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게 내 몸을 아는 거네요. 인정을 하는 것. 그 감을 또 기르는 것? 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에 대한 감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속도에 대한 거를 해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한번 실수하셨잖아요. 훈련을 저랑을 15km를 뛰셨는데 욕심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하프 이상을 뛰어보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근육도 피로한 상태가 오고 좋지 않은 훈련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피로감만 쌓이고. 하프 마라톤 도전하던 그 주에요. 하프 마라톤 연습을 2번 하고서는 뛰었어요. 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복 과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10km를 뛰고 만일 한 달 뒤에 하프 대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 기간 안에는 하프를 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회 2주 전에는 장거리 훈련을 마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거리 하프를 훈련 안에서 편안하게 뛰시는 분들은 그런 회복 과정이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들이 10km를 뛰고 그 다음 하프를 뛰기 과정까지는 뛰고 장거리를 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하프 뛰고 하프 대회가 있고 그렇다면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른 운동과 다른 게 보통 운동 시합이 있다 그러면은 전날까지도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습이 어떻게 보면은 출전 2주 전에 끝나야지만 네. 충분히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네, 장거리 이렇게 훈련, 볼수 있는 강한 거네요. 훈련은 2주 전에 끝내는 거고 일주일 동안은 컨디션 관리를 들어가고 그때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바꿔놔야지 돼요. 피로도도 줄이고. 저는 방송에서 못 뛰었던 풀 마라톤 도전을 11월에 서울 마라톤 이제 풀 코스 도전을 하거든요. 2달 남았습니다. 저처럼 안 뛰어봤던 처음 풀 마라톤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8월이죠. 네. 8월 곧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이번 달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세요? 한 100km 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풀코스 완주가 목표세요. 그리고 완주지만 기록에 대한 목표도 있으세요? 첫 풀 마라톤은 무조건 그냥 완주입니다. 그러면 5시간인 거죠. 저희가 JTBC 마라톤이나 서울 마라톤은 5시간이 컷오프 시간이거든요. 춘천 마라톤은 6시간이고. 그럼 5시간이라면 키로당 7분 9초를 뛰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6분대 조깅은 하고 계시거든요. 5분, 실력이? 5분대예요. 그러니까 조깅은 6분 30초. 러닝 조금 높여서 뛰시면 한 5분 30초, 20초 뛰시고. 네네네. 그리고 10km는 4분대 뛰시잖아요. 40 몇 분 뛰셨죠, 10km? 아니요, 아직 40분대 진입 못했어요. 아, 딱 50분입니다. 50분. 네. 그거는 뭐 대회 코스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또 이러면 또 욕심 내실 것 같아서 그 전에 또 10km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다음 네, 주에. 그러면 분명히 감독님이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뛸 것 같아서 40분대 도전할 겁니다. 그럼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실수 초반에 지르는 거랑 그대로 들어오셔야지 마지막 막 남았다고 막 쥐어짜듯이 심박 확 올리시면 위험하신 거 아시죠? 네. 네,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지금은 풀코스 완주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적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150 정도는 한 달에 뛰면은 박사님 정도 페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완주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어쨌든 꾸준히 150km에서 200km는 뛰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틀마다 10km 뛰는지 아니면은 사흘마다 20km 뛰는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매일매일 10km를 뛰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200km, 300km를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장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의 휴식을 주고 한 4번에 뛴다고 하면은 10km도 가고 7km도 가고 장거리 하는 날 20km도 가고 그리고 이게 20km가 되면은 다음에는 25km를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30km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페이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뛰기, 3시간 이상 뛰기. 마라톤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해요. 그래서 시간주를 해요. 이 시간주라는 거는 몇 킬로를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천천히라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리를 정해 두는 거죠. 20km를 뛰면은 평상시 훈련하는 패턴이 있고 기록 페이스가 있으니까 내가 20km는 한 6분 30초나 7분으로 뛰면은 어느 정도 완주는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보는 거죠. 20km를 완주했을 때 나의 심박수와 피로도와 다음날 훈련 연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7분은 조금 여유로운 페이스였네. 그럼 다음에 15km를 뛸 때 한 6분 30초로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마일리지를 쌓는 게 중요하니까 꾸준히 내가 긴 거리를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느리더라도 3시간, 4시간을 뛰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하프를 뛰고 난 다음인 거죠. 21km를 그 거리를 다 뛰고 난 다음에 21km 뛸 때 2시간 이상 뛰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보다 좀 더 30분을 더 투자를 해서 3시간을 뛰는 거예요. 근데 그 3시간을 하프 거리 동안만 뛰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라톤 도전하려면 이게 노력의 양, 쌓여있는 시간의 양이 상당해야 풀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효율성. 그래서 무조건 하고 300km를 한 달에 300km를 만든다고 해서 장거리 훈련이 없다면 완주하는 거에 힘듦이 따라올 수 있다. 자,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각각의 시즌에 맞게 운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창 더운 데는 많이 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올 여름 유난히도 덥고 지금도 되게 습하고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도 새벽에 6시부터 레슨 시작을 하면은 5시부터 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잠을 안 자고 10시, 12시 막 이렇게 자정에 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거리를. 제가 약간 가끔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것만 다 하네요. 자야죠. 그때 10시부터 새벽 3시, 4시 동안에 우리가 염증 치료할 수 있는, 너무 맞아요,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하지만 사실 여름철 훈련은 새벽 조금 이른 시간. 아직 저녁에 하면 그 열기가 안 식어서 새벽보다 저녁 시간이 또 더 덥기도 해요. 근데 본인의 루틴상 저녁에만 훈련을 할 수 있거나 낮에만 훈련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여름철 훈련은 긴 거리보다는 조금 짧게 끝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페이스도 여름과 겨울에 공통점이 있어요. 평상시 봄과 가을 계절이 주는 장점이 주는 이제 좋은 계절에는 내가 마음껏 운동을 심박수도 올려도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근데 여름에는 너무 외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나의 기본적인 최대 그 심박수보다 10개 많게는 20개가 너무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심박이 되게 높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심박수를 조금 관리하면서 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겨울에는 심박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절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요. 여름철에는 열사병이라든가 탈진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무리하면 안 되는 거고 겨울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나 이 부분은 부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속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겨울에는 길게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훈련을 하면 되고 여름에는 이제 속도 느리면서 심박수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어느 날은 짧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산소 훈련, 트레일 훈련이라든가 그늘이 있는 그런 훈련 장소에서 하면은 좀 더 외부 온도보다는 1, 2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질문도 많습니다. 짧게라도 야외 훈련이 나을까? 아니면 실내 러닝머신은 안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 상태라든가 본인이 햇빛 알러지도 있고 여름철 훈련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외부에서 뛰는 게 힘들다면은 유산소적인 효과는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힘들게 굳이 밖에서 뛰어야 된다는 고집 안 부리셔도 돼요. 근데 만일 실외에서 해야 된다면 짧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은 러닝머신 안에서 심박수 올리면서 거기서는 저는 경사도 조절을 하면서 강약을 주시면 그게 또 근육 네네. 운동에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 더 근력 발달에 좀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조금 훈련에 변형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자가 도전하기 제일 좋은 건 사실 러닝 클럽이나 러닝 크루 가입해서 함께 뛰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본인들이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소규모의 러닝 클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데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좋은 에너지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좋은 팁들도 얻을 수 있고 그 팁도 본인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신다면은 같이 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러닝하고 싶으면 러닝 with 주디 찾아봐도 되는 거죠. 런 위드 주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 후배들이 하는 클래스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어서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전 꿀팁 정말 왕초보에서 대회 도전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 써주시면서 저희 궁금한 일 채널에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강이나 남산 같이 뛰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런토크를. 네. 근데 저희 PD님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희 됩니다. 아, 자전거 네. 타고 따라오세요.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